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난 서울 정말 별로던데. 사람 많고 차 막히고 물가 비싸고 정말 별로입니다. 근데 우리 누나들은 서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서울 좋은 도시 맞습니다. 좋은 도시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나 좋은 도시일까? 누구한테나? 서울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돈이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서울 안에서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서울이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자분들이 서울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럴까요? 뭐 이제 서울이 이제 그런 놀 데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뭐 연예인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좋은 거지. 제가 말하는 거는 사익이 좋냐, 내가 먹고 살만하냐, 내 능력으로, 이걸 반찍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부푼 꿈을 안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과연 그 중에 난 서울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도 한 번씩 서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힘들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고, 당장 서울에서 나가는 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 서울에 자취하시는 분들 늘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 숨만 쉬어도 100만원 나간다. 숨만 쉬어도 100만원 나간다. 아무것도 아니고 100만원 나간다. 이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몇 번 들어봤거든요. 맨 처음에는 엄살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정말 100만원 나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자취하는데 100만원 나가. 100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나가냐고. 여기 숨만 쉬 100만원 나간다는 건 월세, 관리비, 공과금, 폰요금, 요것만 해도 거의 100만원 나가요.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룸이 50m도 없어요. 한 60 정도 됩니다. 60. 예. 한 부동산 한번 검색해볼까? 정말 비싸요 이게. 서울이 보면 집이 별로 좋은 집도 아니고 막 넓은 집도 아닌데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엄청 비싸 이게. 와 비싸긴 비싸네 진짜. 와 비싸다. 와 말로 말하는데 정말 비싸네요. 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이네. 야 넓은 집도 아닌데요. 야 50m로도 잘 없어요. 60, 70이네 이게. 와.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서울 왔는데 또 그만큼 돈을 버냐 이거죠. 근데 서울에 올라와도 직장이 뭐 지방보다 많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직장도 대부분 중소기업. 서울도 중소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조소기업도 많고. 그 서울 이제 직업군마다 다른데 일반 사무직 같은 취업했을 경우 연봉이 한 2,800에서 3,000만원 사이. 뭐 그것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어요. 문제는 요즘에 서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울이 이제 지방보다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일자리 질이 좋지 않아요. 서울도 요즘에 사무직 같은 거 보면 계약직이나 임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습니다. 정규직 고용으로 뽑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마저도 많이 줘야 3,000만원, 대부분 3,000에서 2,800, 더 내려가는 2,600까지 있습니다. 2,400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 떼고 한 200에서 220 사이가 됩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저 생활비 내고 뭐 밥 사 먹고 하면 얼마 안 남겠죠. 거기다가 서울에 살면 또
유인 같은 거 관심 많으니까 뭐 옷도 사 입고 뭐 액세서리 사고 배달 음식 이제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해보니면 이 사실상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좋아 서울에 사는 거지 아마 저축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축을 해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저축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자본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살면 나이 먹고 돌아봤을 경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거기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럼 버틸 수 있겠냐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리고 나이 먹었을까지 그런 좁디좁은 원룸에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나이 먹고 있잖아요. 비좁은 데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합니다. 저도 나이 먹을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주거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넓은 집에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는 집은 살아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 투룸 정도? 한 15평 정도는 살아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15평 정도 집 구하려면 못해도 전세로 한 2억 이상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모아놓은 돈이 2억 가까이 있어야겠죠. 더 모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전세 같은 구해도 한 1억 5천원 줘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집을 순수 월세로 산다고 하면 100만원 넘게 듭니다. 근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울 사시는 분들 생각해봐. 내가 지금 돈이 모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10년 15년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나이 먹어서 내가 이런 좁은 원룸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거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서울에 살고 지방에 살건 뭐 어느 지역에 살건 간에 주거환경 중요합니다. 남자분들 공감할 분들 많을 텐데 뭐냐 하면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 생각보다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요. 남자분들도. 집안에서 좀 생활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인간관계 많이 끊어지고 일하는 바빠가지고 집에 시간들이 많아. 그럼 집에서 영화사를 보내고 취미활동도 해야 돼. 집이 조금 할 수 있을까?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야. 월세 내는 집 편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이사 가야 되고. 사실 혼자 살면 이사 가는 것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고 싶은데 월세로 살면 월세가 보통 1년 계약이잖아. 1년 계약하고 또 나가야 되잖아. 또 짐 싸들고 나가야 돼. 이것도 사실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서울 올라오면 유배입니다. 공무원 아파트라고 해봤자 공무원 월급으로 택도 없습니다. 압구정 가다가 강남역 사람 많아서 집 상태 대비 주거비가 엄청 비쌉니다. 대중교통 잘 되어 있는데 이동할 때만 편하지 짐 있으면 불편합니다. 특히 서울 공무원은 서울 토박이가 아니면 하시면 안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서울시 공무원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일이 정말 힘듭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이나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월급이 똑같습니다. 서울이라고 뭐 기본급이 더 세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서울이 좋은 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진급할 때 이제 티오가 많이 나와요. 승진하기 유리하지. 돈을 많이 준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하기 더 안 좋은 것이 서울이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하기 좋은 것은 오히려 서울보다 대구 부산 같은 약간 광역시가 나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물가가 좀 싸니까. 일단 지방 분들은 서울 공무원 일하면 굉장히 빠듯할 겁니다. 뭐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그 서울 경찰로 붙으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집이 근데 지방인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서울시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붙은 사람이 있어. 경찰 공무원은 좋은 게 그 거주지 제한이 없거든요. 내가 제주도에 살아도 서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대구에 살아도 제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해. 대신에 합격하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경찰 월급이 그래도 좀 낮잖아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나은데 경찰 월급으로도 이제 내가 가진 거 없이 서울에 살려고 하니 버거운 거야 이게. 보통 순경이 이제 국사업무 시작한다 치고 순경에서 시작한다 치고 뭐 교대금 하면 세금떼가 한 240, 50 돼요. 240, 50. 다른 공무원보다는 많이 받는데 문제는 경찰은 또 차가 있어야 돼.
차 뽑고 그 차 뽑으면 또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부금 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기름값 내야 되고 그리고 월세 나가고 밥 사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들도 시험을 다시 봐요.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연고지로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경찰 퇴직하고 시험 경시해가지고 연고지로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꽤 많아 생각보면. 특히 서울이 또 많이 힘들어요. 공무원이 가장 근무하기 힘든 곳이 서울이야. 왜냐하면 서울이 민원도 많고 이제 진상도 많잖아요. 서울경찰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범죄자가 엄청 많잖아. 그러다 보니 굉장히 피곤할 때 많이 생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잘 살아가지고 뭐 집사한테 보태준 거 아니면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특히 내가 서울에 어떤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뭐 그렇다고 지방에 온 사람이 서울 왔다고 해서 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잘 되었는데 이동할 때는 편하지. 진입도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 좋죠. 서울은 가장 좋죠. 전국에서. 근데 대중교통이 가장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스 탈 때마다 전쟁이고, 특히나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서울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 지하철 동선도 길고 이제 지하철이 굉장히 지하 넓게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요금이 싼 건 분명히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소모된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피곤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살이 꿈꾸는 분도 있으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진지하게 그냥 올라와 생각해보자. 서울 가는 거 다 이유가 있겠지. 재미삼아 한번 살아보지. 그딴 마음 갖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울 살면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 진짜 많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미디어의 어떤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한번 서울 살아봐야겠다. 쉽게 마음먹지 마시고 내가 서울 가서 확실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 가서 내가 일을 하면 얼마 정도 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좀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